자, 이번 전대에 최고위원 후보로 나서고 계시죠. 매주 목요일 화쟁 토론의 고정 패널이시기도 한 천하용인에서 R을 맡고 계시는 국민의힘 허은하 최고위원 후보. 오늘은 전당대회 관련해서 별도로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컨셉을 조금 바꿨습니다. 자, 허은하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해서 소신 정치하는 최고위원 후보 허은하입니다. 예. 원래 오늘 여기 이제 스튜디오에 나오셔야 되는데 오늘 강원 지역 합동 연설회 가시죠? 예, 맞습니다. 예. 오전에는 KBS 노조가 준비한 보복과 부역, 항쟁의 KBS 진미흑서 쟁투의 기록 이런 출판 기념회에 갔다가 네네. 오후에는 강원도 합동연설회가 있어서 홍천에 가고 예. 또 저녁에는 다시 서울 이태원에서 언론인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요즘 합동 연설의 분위기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연설의 분위기는 점점 더 고조되고 있고요. 이제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대한 문제보다는 현장의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습니다만 또 온라인 상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거티브로 상대에 대해서 공격하느냐 아니면 저희처럼 천하용인처럼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에 대해서도 티키타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천하용인 바람은 어떻게 잘 부는 것 같습니까? 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예, 오늘도 사실은 저희가 저녁에 이태원에 가게 됐었던 것도 예. 저희가 12구 참사 아픔을 겪은 지가 지금 120일 정도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유가족의 상처 치유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이태원 상권 살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노력 차원에서 이태원 상권 회복 상품권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것을 좀 구매해서 이태원에서 그 상품권으로 언론인하고 간담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 정치, 또 권력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정치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게 전당대회 내에서도 보여드리면서 하다 보니 긍정적인 반응이 좀 있습니다. 지금 청취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이태원 상권 회복 상품권 꼭 예.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경제 살리는 데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점포들이 지금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좀 많이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네. 이태원 얘기 나왔으니까요. 천하람 후보가 이제 안철수 후보한테 오늘 저녁에 같이 이태원에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잖아요. 근데 예. 안철수 후보 쪽에서 거절했어요. 네, 엊그제 충청 연설회 직후에 안 후보한테 제안했던 것인데 어제 이제 거절을 하셨습니다. 안 후보 캠프에서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예. 최종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저희 천 후보가 다시 안 후보에게 생각해 달라라고는 전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진심이 좀 통하고 아픔 빨리 치유해야 되는 만큼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이것은 어떤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앞으로의 민심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혼자라도 꼭 이태원 가셔서 이태원 상권 살리기에 좀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혹시라도 연대 형성 이런 것 때문에 네네.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이태원 상권 살리기에 동참을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의미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시점인 만큼 천 후보가 안 후보한테만 이걸 제안한 배경에 연대나 또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원래 이게 또 뒷얘기긴 하겠습니다만 네네. 저희가 상권 찾아보다가 여러 가지 이제 업체를 찾아봤잖아요. 예. 우리가 어디 가서 식사를 해야 될까. 근데 거기에 찰스 불닭인가 이런 비슷한 네. 명칭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안철수 후보랑도 같이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업체도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상권이 죽은 게 너무 많아서 좀 안타까웠는데 예. 처음에는 농담 삼아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만 사실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함께
이렇게 가서 상권 살리기 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한 거고, 또 제주 4.3에서도 저희가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제주연설에서 4.3 이야기 하면서 대통령도 국가 책임 강조했는데 또 유가족들의 마음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도 말씀도 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삼자의 아픈 공감만큼 또 상권 살리기 함께 하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왜 김기현, 황교안 두 분한테는 같이 가자고 안 하셨어요? 아마도 천 후보가 그 큰 이유는 뭐 천 후보 스스로가 알겠지만 네. 제가 생각하건대는 얘기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후보한테는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합리적이고 좀 비슷한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안 후보에게만 제안하지 않았을까 싶고 예전에 그 초선 의원들이 나경원 대표 불출마 압박할 때 저한테만 그 연락 안 했잖아요. 예. 그때는 아마도 제가 당연히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락을 안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전하람 후보가 예. 안철수 후보에게만 연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천하람 안철수 이제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결선을 가게 되면 네. 자연스럽게 한쪽에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이른바 이제 반 김기현 연대? 뭐 이렇게 이루어질 거란 전망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얘기를 하기까지는 너무 이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연대라는 자체의 말이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예. 보궐선거 때 안철수 후보가 선거운동하다가 이제 잠깐 쓰러져서 기절을 해서 이기인 후보가 심폐소생술을 해서 의식이 돌아왔다. 이 얘기가 있는데 이거 맞는 거죠? 예, 사실입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생명의 은인하고도 다름이 없잖아요. 천하용인의 그렇죠. 이기인 후보가. 이런 부분들이 연대의 실마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한 연대의 실마리는 좀 사실 이제 감정적인 것과 이 정치적인 것은 조금 다르지 않나 싶고요. 지금은 연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미 바람이 바뀌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이 안에서 어쩌면 그 결선에서 안철수 후보와 둘이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천황이라고 하는데 황교안 후보와 천하람 후보가 결선에 갈 수도 있습니다. 뭐 근데 그때는 저희는 여튼 연대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대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예, 알겠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세 번째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 있었잖아요. 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로 잘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뻔한 답인 것 같긴 한데 천하람 후보가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도 쉽게 풀어주고 상대 후보한테 예의와 격식 있게 좀 토론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저희가 제일 답답했던 게 그 내부 총질한다. 왜 민주당과는 싸우지 않고 내부 총질하느냐 하는데 그 정말 억울하거든요. 저도 3년 동안 한 번도 내부 총질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하람 후보가 한 방을 날렸죠. 윤핵관이 국민의힘이냐라고 하면서 윤핵관에 대한 비판은 했었지만 내부 총질은 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한마디로 강펀치를 날려줘서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속 시원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저희가 출마했을 때도 윤핵관 퇴출이 기본적인 뭐 컨셉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원한 말씀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후보 그 울산 땅 의혹에 또 공세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야당에서는 이거 TF까지 꾸린다라고 하거든요. 이 파장은 계속 커지게 될까요? 이 자체가 이제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김 후보의 땅 문제가 투기인지 투자인지는 아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석연치 않은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 후보가 이제 정치하기 전에 구매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당시 이제 울산시 고문 변호사였다는 점이랑 또 김 후보가 그 불법이 없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시세 차익이 얼마 정도였는지 밝히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자체를 스스로 키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이 좀 안타깝지만 민주당에서 요때다 싶어가지고 이재명 리스크에 대한 국민의 관심하고 비판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또 TF까지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국민의힘은 충분히 이제 자정 능력이 있어서
민주당의 할 일은 그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의혹에 대한 반성하고 방탄국회 만드는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먼저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김 후보가 문제가 있으면요. 정계 은퇴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어요. 다른 후보들도 송곳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민주당이 나설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급해도 좀 때를 가려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그 울산에 직접 가서 내가 현장을 확인하고 오겠다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예. 어떤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걸까요? 글쎄 그 문제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울산에 우선 갈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방문하면서 그렇게 가보겠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이것도 사실은 김 후보께서 스스로 속 시원하게 밝히시면은 이 문제 해결이 그냥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게 작게 시작했는데 이제 지금은 김 후보님의 그 땅 문제로 모든 것이 집중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빠르게 좀 입장을 확실하게 좀 밝히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 또 한 가지 지금 논란이 되는 게 김기현 후보가 며칠 전에 이제 바른정당계 출신 인사들의 지지 선언을 받은 게 공갈 지지 선언이었다. 이 명단이 가짜였다. 이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걸 뭐 천하용인의 이기인 후보가 또 확인을 했다면서요. 그렇죠. 대장동 저격수이기도 한 이기인 후보가 이재명 대표의 문제점들을 엄청나게 찾아서 저희에게 도움을 주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신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명단 공개도 안 하다가 나중에 공개한 명단을 이제 살펴보니까 국민의당 당협위원장을 바른정당 당협위원장이라고 좀 하거나 또 정무직당직자를 당협위원장으로 했고요. 또 아예 당협위원장을 하지도 않았던 분도 있고요. 또 김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분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지지를 주도한 분도 왜 바른정치 모임이라고 그 이름이 나갔는지를 이해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갈 지지 선언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금방 들통날 일입니다. 너무나 급조해서 세과시를 하려다 보면 이런 실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본인이 또 이 중도 확정성이 있는 후보라는 이미지 만들려고 이렇게 하신 건데 중도 이렇게 하면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이런 일이 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또 김 후보님 그 신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해질 텐데 이러면 손해 아니겠습니까? 과연 내년에 총선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도 우려되는 게 사실이고요. 믿지 못할 사람한테 표를 줄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 생각하시면서 좀 급하게 급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허 의원님이 이번에 최고위원에 당선이 될지 어쩌면 천하용인 네 분 중에 가장 안정권이 아니신가 싶기도 하고요. 이제 2주도 안 남았는데 지금 느낌으로는 어떠세요? 글쎄 뭐 선거는 끝까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만 그 지역 견선을 다니고 또 당협위원장님이라던가 또 국회의원 모아놓은 당원 간담회 이런 데는 저희가 가지 않고 시장하고 거리에서 국민 속에서 당원들 만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정말로 당을 걱정하는 당원들이 많으시다. 두 손 꼭 잡고 몰래 저를 구속으로 데려가서 혹시라도 문제 생길까 봐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 꼭 잡고 이제 열심히 해라. 정말 고맙다. 끝까지 응원할 테니까 힘내라.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이지 않게 그 당원들이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절대로 꺾이지 마라.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뭐 또 이제 연설을 할 때는 그 시작할 때는 야유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었었는데 너무나 다행인 것은 우리 당원들께서 연설이 끝나면 그 환호해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그 야유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의 진심과 노력을 조금씩 알아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선 저희 그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당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당원 믿고 앞으로 이제 2주 동안 개혁 보수의 바람을 좀 태풍으로 만들 수 있어서 저희 4명 천하람, 김용태, 또 이기인, 허은하가 모두 당선될 수 있도록 환호해 주시는 당원분들께 이렇게 큰 박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응원의 메시지들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김진수님 허은하 필승 하셨고 영희김님 천하용인 화이팅, 허은하 의원님 화이팅 지지자입니다. 이런 메시지들 보내주고 계시네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지금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당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가 이번에 출마하게 됐던 것은 당내 민주주의를 지키고 싶다라는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당이 잘못됐다, 이미 민주주의를 못 지키고 있다라기보다는 과거로 회귀하는 것을 제가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국민과 당원위에서 추후에 화합하고 융합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고, 국민 목소리 제대로 듣고 국민 아픔 제대로 공감하면서 말만 아니라 행동하는 모습으로 박수받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최고위원 그리고 국회의원 되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합니다. 예, 선전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죠. 허은하 의원이었습니다.